좋으세요 지금. 좋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아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각 당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님? 네, 국민의힘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김문수 될 줄 알아가지고 저 너무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앞에 방송에서 세게 얘기한 모양이에요. 저 흑역사가 이렇게 박제가 되어서 역시 쉽게 다뤄나면 안 된다. 열어두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괜찮아요. 김준희 선배 드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놀라는 사람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튼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는 정말 국민의힘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당장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환길 정말 공천 받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본인들도 반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오늘 기사는 이진숙 대 전환길이 내년에 지금 TK 공천 경쟁자다라는 식의 대구시장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과거에 했던 반농담 이야기가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 축하의 말을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축하는 해야 하지만 제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다. 예,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신임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 뭐 이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장동혁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1.5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보선으로 국회 입성해가지고 지난 총선에 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된 지가 2022년에 재보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과 4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임기로만 따지면은 1선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여정을 거쳤냐?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조승래 의원하고 유성에서 한번 붙었어요. 그때 이제 처참하게 졌죠. 그 다음에 2022년에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경선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충남 보력에 김태흠이 지사 나가면서 비니까 거기에 재보선 공천을 받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12월에 한동훈 비대위에 사무총장으로 가죠. 총선 집니다. 2024년 7월에 또 어떻게 되냐? 그 전당대회 나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기간에 된 사람 자체가 사상 처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을 봐야 되는데 이런 벼락부자의 경우에 어떤 경위로 됐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너무 참혹한 것이죠. 벼락 대표가 된 게 사실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자체력을 가졌던 정치적인 능력이나 언변이라기보다는 친윤 세력, 심지어 그보다 넘어선 어떻게 보면은 그 반탄을 외치는 그런 전환길 세력과 동조해가지고 대표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레지티머시, 정당성이 약한 제1야당 대표다. 외부 의탁을 해서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의 인생 여정, 정치 여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향후의 행보를 좀 이해해야 된다. 앞으로도 자력으로 결심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누구의 아까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상우 의원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언더찐윤들의 바지 사장으로서의 역할밖에는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당직 인선도 난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1.5선 당대표 밑에서 일할 3선, 4선 사무총장을 과연 찾기가 쉬울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판의 룰 자체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은 4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갖고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한동훈 같은 사람이 외지에서 와서 대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룰과는 다르게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면은 대선 패배 이후에 정상적으로 치른 건데 도지사 2번하고 국회의원 3선하고 대선 후보 나오고 장관 된 사람을 이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음지에서 이 사람을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정당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언더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공할 만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김상우 의원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취임 첫날부터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광화문 앞에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이 있어요.
물론 장동혁 의원실에서는 나는 여기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별 초청 인사가 장동혁, 김민수, 최수진입니다. 그거 뭐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이거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예. 아니 정치 비상구 시간을 겹치더라고 보니까. 오후 4시 하는 것 정치 같던데. 비상구 가야 됩니다. 정치 비상구. 예. 오후 4시네. 예. 오후 5시에 집회도 하고. 예. 예. 아니, 저희 시간이랑 가만있어 봐. 겹치네요. 지금 예. 시사인하고 예. 예. 정치 비상구하고 뉴스 영향을 안 주겠죠, 주는. 뭐 그냥 예. 보니까 네. 참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극우가 완전히 또아리를 예, 틀게 그렇죠.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방식으로 가면서 더욱 내부 결속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다고 뭐 탈당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 주변 세력들을 좀 씨를 말리는 방식으로 해서 더욱더 더 극으로 가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백칠석 정당이 저런 식으로 좀비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한 예.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승자박하는 모습으로 갈 텐데 시간이 걸린다. 그 안에서의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물론 이제 그 전에 지금 악수도 하지 않는 우리 그 정청래 대표가 저 국회 차원에서 정당 해산 심판 요구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시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전멸한다라는 형식을 보여준다면 그 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요. 극우정당?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렇게 예. 그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집회를 하겠죠. 계속 동조하고 여는 순간 결국은 점점 더 고립이 되는 것이고 네. 예전에 보면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때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그런 주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고립화 전략을 스스로가 택하는 순간 선거에서 필패를 하는 겁니다. 네. 2020년 총선 얼마나 참혹하게 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정말로 하나마나 선거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역할들을 본인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는 네.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황교안 때 103석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107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비싸네. 예,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어디까지 더 바닥으로 가 정신을 차리냐. 예. 100석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를 누차하지만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도 내년 지방선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똘똘 뭉치는 게 TK, PK만 챙기면 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요.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들도 거의 그쪽 위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고립화되면서 극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100석 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한 좀 노릇이죠. 그러게요. 저희가 연대에서 TK, PK 가서 라이브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민주주의 전환기 살리는 씨가 길. 네,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네. 예. 전환기 씨가 김문수는 내게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해라. 뭐예요, 이 사람은? 하여튼 참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튼 전환계 시대가 열렸다. 네, 그러니까 저 메시지도 전환길의 딱 힘이다. 내가 네. 장동혁을 당선시켰다라고 시켰다.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장 찍기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역할이 컸고 예. 장동혁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서 네.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전 참 하나 의문인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습관성으로 각종 선거를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 대선. 자기들 당내 선거는 왜 부정선거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스로 이겼잖아 보니까. 맞아요. 정말로 그러네. 작은 차이로. 맞습니다. 의심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